안녕하세요. 경제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은 하고 싶어 작가 김인호입니다. 자,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무슨 종목 사면 돼? 라는 물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전 세계 증시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이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나 구글,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는 유망 종목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왜 투자를 하려고 하고 투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향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투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뛰어들면 남들의 기준이나 시장 분위기에 휘말려서 방황하게 됩니다. 인생이나 투자나 비슷하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해둬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투자 목적과 우선순위, 그리고 투자 전략인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나의 자산 규모를 크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것인지입니다. 둘 다를 만족시키는 주식이 있다면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투자의 목적은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서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학생이라면 당장은 직접 버는 돈이 없거나 돈을 아주 적게 벌죠. 대신 앞날이 창창합니다. 오래 투자할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수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투자 수익은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을 합친 개념인데요. 학생 여러분은 배당 수익과 시세 차익 중 어느 쪽에 더 관심이 많나요? 여러분들의 투자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꼬박꼬박 월세를 받듯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아주 크게 키워놓고 싶을 수도 있죠. 물론 성장주는 배당주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데요. 이때 리스크가 크다는 의미는 단순히 손실폭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볼지 혹은 이익을 볼지 확실하지 않다. 그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꼭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겠죠. 아무튼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멀리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투자 방향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내가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면 배당주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주식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배당주가 안전 자산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리스크를 조금 더 감수하고서라도 자산을 더 크게 키우고 싶다면 성장주에 더 집중하는 전략이 있겠죠. 물론 배당주와 성장주 둘 다 섞어서 투자해도 좋습니다. 배당주도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배당주는 대부분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있는 산업에 속한 경우가 많아요. 코카콜라 같은 음식료 기업이나 엑슨모빌 같은 석유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굴러가지만 먼 훗날을 봤을 때 시세가 폭발적으로 오르기는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성숙할 대로 성숙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반면 성장주는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라고들 하죠.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든지 양자컴퓨터, 암호화폐, 이 코인이죠. 이런 미래 산업에 속한 기술 기업들 주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성장성이 큰 종목, 이른바 성장주들은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 수익률이 아주 낮습니다. 2000년대에 간판 기술주로 뜬 메타나 알파벳도 2024년에 처음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을 정도니까요. 이 두 기업 모두 배당 수익률이 0.5%도 안 되어서 아무도 메타나 알파벳을 배당 수익을 받을 목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도 배당 수익률이 0.1%도 안 됩니다. 이 테슬라나 팔란티아는 아예 배당을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이죠. 물론 배당주도 잘 사서 모으면 배당 수익을 통한 복리의 마법을 통해서 자산을 불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복리의 마법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이 선호하는 투자 방식으로 유명해진
것인 말입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복리의 마법이란 투자한 원금에 대해서만 수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당 수익을 재투자하는 경우에 배당 수익에 또다시 수익이 따라붙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점에서 마치 마법과 같다는 의미를 부여한 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복리의 마법은 주로 배당주 투자를 말하는데요. 배당주를 꾸준히 사서 모으고 배당금을 다시 그대로 재투자하면 자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배당주에 투자하건 성장주에 투자하건 애초에 투자금이 많다면 당연히 한 번에 큰 돈을 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투자라는 건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버리는 데서 시작돼요. 우리의 이야기는 작고 소중한 투자금에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성장주를 볼게요. 성장주에 투자하더라도 단기 매매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적립식 매수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니까요. 자,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타, 즉 단기 매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성장주가 배당주에 비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다 보니까 기회를 틈타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서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답답하게 꼭 배당주를 사서 모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보면 코인 부자만큼이나 미국 주식 단타, 단기 매매 부자도 많은 것 같아서 부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필 미국 주식 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상한가라든지 하한가 제도가 없어서 한 종목이 하루 만에 몇백 %씩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자, 그런 종목 하나 잘 잡아서 큰 돈 벌겠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하지만 단타는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처음에는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죠.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흔히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투자 고수들도 큰 돈을 잃기 십상이에요. 게다가 내가 한 번에 큰 수익을 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주식시장은 인생과 비슷하게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많습니다. 설명하기 힘든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요. 2024년 4월 미국 증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당시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주가가 단 하루 만에 특별한 이유도 없이 10%, 23%씩 폭락했습니다. 자, 그런데 월가 전문가 누구도 그럴듯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요. 전문가들이 바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증시가 투자 심리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런 심정적인 변수가 무엇인지 언제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알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서양 문학가 마크 트웨이는 1894년에 출간된 책 바보 윌슨의 비극이라는 자신의 소설에서 10월에는 투자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죠. 이 문장을 끝까지 읽으면 10월은 주식 투기에 특히 위험한 달 중 하나다. 나머지 위험한 달은 7월과 1월, 9월과 4월, 11월과 5월, 그리고 3월이 있다. 그리고 또 6월과 12월, 8월과 2월도 있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로 주식은 해봐야 주식하기 좋은 때란 없다는 냉소적인 말이에요. 실제로 미국 증시를 뒤흔든 시장 붕괴 사태는 1929년과 1987년 또 2008년에 각 10월께 발생했다고 해서 이 월가에서는 마크 트웨인의 저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다만 주식시장도 사람의 삶처럼 주기가 있어요. 자, 매년 매계절 매달 돌아오는 일정도 있습니다. 우선 분기별 일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가 몰리는 어닝 시즌 하나, 두 번째는 주식시장을 흔드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점도표가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또 마지막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다고들 하는 내마녀의 날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선 어닝 시즌을 볼게요. 이 어닝 시즌은 개별 기업들 주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때입니다. 보통 4월 말, 7월 말, 10월 말, 1월 말부터 어닝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기업들의 분기별 실적 발표가 집중되는 시기를 어닝 시즌이라고 합니다. 이 분기별 실적 발표라는 건 석 달 정도 단위로 기업 경영 성적을 발표한다고 보면 쉽습니다.
자, 이 투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대해서 살펴볼 만한 것들이 많은데요. 어닝 시즌 관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때 그래도 꼭 참고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세 가지만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도 순으로 첫째는 가이던스입니다. 이 회사가 제시하는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둘째로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주식 분할이나 아니면 병합과 관련된 발표입니다. 이 주주 친화 정책이라고 하면 배당금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이런 경우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주요 실적입니다. 주요 실적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분기별 매출과 한 주당 순이익을 대표적으로 꼽는데요. 이 매출이나 한 주당 순이익이 시장 전문가들의 기대치, 즉 컨센서스를 넘겼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고는 합니다. 둘째로 연준의 점도표가 나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자, 연준은 1년 12달 중 8번 혹은 9번 정도 정기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이 회의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즉 FOMC 정례회의라고 부르는데요. 이 연준이 1년에 여러 번 FOMC 회의를 열지만 그 중에서도 3월과 6월, 9월, 12월에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이 점도표라는 것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3월, 6월, 9월, 12월 FOMC 회의 때는 연준 고위 인사들이 당장의 기준금리를만 결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됐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투표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기명으로 자신이 원하는 금리 수준에 점을 찍는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점도표라고 합니다. 자, 금리가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준의 이런 FOMC 회의를 전후해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많이 출렁이는 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추의 매력이 떨어지고요.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도 대출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이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자들이 기업 주식을 사들이곤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높이면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식 거래도 위축되고 또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기업의 대출 부담도 커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내마녀의 날이란 주가지수 선물과 주가지수 옵션, 개별 주식 선물과 개별 주식 옵션 이렇게 네 가지 파생 상품의 만기일이 겹쳐서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날을 말해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미국 증시에서는 매년 3월과 6월, 9월, 12월의 셋째 주 금요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마녀의 날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서는 주식시장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가 변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마치 4명의 마녀들이 장난치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았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투자할 차례입니다. 모두의 성투를 기원합니다.